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광고 기획 제작 1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만 이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광고계를 대표하시는 광고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계속해서 좌담회 형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튜디오에 포스트 비주얼의 서른아 CD님 나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기획의 김홍탁 CD님 나와주셨습니다. 또 쇼커필름의 제키곽 우리 PD님 나와주셨고 대형기획의 이현주 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실제 광고들을 보면서 또 기획 과정과 제작 과정, 오늘은 이제 특히 이 제작 과정, 크리에이티브의 그 과정들을 더 많이 짚어보겠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크리에이티브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창의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베레톤 광고로 유명해지는 그 올리비에로 토스카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말과 안전이라는 말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는 좀 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고 기존의 생각을 또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특별히 더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제 광고, 이분들이 제작하신 광고들을 보면서 특히 좀 크리에이티브 과정을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른아 CD님과 또 대형기획 우리 또 이현준 국장님께서 제작하신 광고를 보신 후에 또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느껴지시나요? This is love. 독일, 일본, 칠레, 페루, 넥산. 미국, 중국, 호주, 영국, 넥산. 세계 122개국이 선택한 넥산. You know, 넥센. 한국을 넘어 세계로 넥센 타이어. 네, 첫 번째 광고는 이제 나이키 우먼이라는 이제 우리 김연아 선수가 등장한 광고였고요. 두 번째는 넥센 타이어, 세계 122개국이 선택한 타이어라는 그런 제목의 광고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많은 국민이 또 선호하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스포츠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연아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제 광고 캠페인 나이키 광고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CD님, 이 광고는 좀 어떻게 시작된 광고입니까? 네, 지금 보신 광고는 이제 형태가 조금 독특한 광고인데요. 이제 저는 디지털이라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광고 형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통 저희가 이제 마주치는 미디어가 모니터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디지털을 접하는 방식으로서 항상 이 디스플레이와 키보드와 마우스라는 어떤 인풋 장치가 항상 이제 디폴트로 있는데 이런 걸 좀 뛰어넘는 디지털 체험은 없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테크놀로지로 가능해진 또 다른 광고 미디어, 또 다른 디지털 광고 미디어를 발견해 보자라는 게 이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김연아 캠페인도 뭐 어떤 영상이나 바이럴 콘텐츠가 있지만 이번에 디지털 미디어라는 그 형식으로 제작해 본 그런 광고예요. 그래서 이 광고의 메시지는요, This is Love라는 메인 카피가 있는데, This is Love는 스포츠를 하면서 느끼는 아주 가장 절정의 순간에 느끼는 그 느낌,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김연아 선수라는 아주 상징적인 그 스포츠 선수가 느끼는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의 어떤 카타르시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그게 사람들과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의 어떤 포인트로 사람들과 그 열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새로운 체험으로서 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김연아 선수에 대한 자료를 막 찾다가 하나의 기사를 봤는데 그게 김연아 선수의 손에 대한 그런 광고였어요. 아니 광고가 기사였어요. 근데 그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김연아 선수의 손이 어떤 이제 기자가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거칠다는 거예요. 되게 의외로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치냐라고 물어봤더니 스케이트 끈을 굉장히 꽉 묶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렇게 겨울철에 묶고 막 하다 보니까 손이 이제 다 튼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김연아 선수의 손 하면서 되게 그 박정 선수의 발 그리고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 이런 것들 어떤 스포츠 선수의 한 신체가 네. 연결이 되면서 이 손이 어떤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우리한테 그 열정을 전해준 어떤 중간 메타포가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그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또 넘어서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에게 손을 대면 그도 나에게 와서 손을 댄다. 그리고 나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어떤 디지털을 감성적으로 해석해서 진짜로 어떤 되게 감성적인 사실 제스처잖아요. 손과 손을 맞대고 나의 진심, 나의 속마음을 너에게 바로 너만 보면서 얘기해 줄게. 라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곳에 손을 대보세요. 라는 어떤 글씨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딱 대면 실제로 그 유리창 뒤편에 있는 김연아 선수의 PDP 그 영상이 갑자기 탁 변화하면서 김연아 선수가 나에게 탁 다가 손을 탁 마주쳐요. 그리고는 지금 내 열정이 느껴지니? 라고 하면서 내가 스케이트를 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읽고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 넌 그 느낌을 아니? 라고 하면서 그게 나에게 있어서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체험으로 사람들에게 나이키의 그런 굉장히 그 저스트잇이라는 메시지, 그 스포츠가 주는 열정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광고 캠페인이었어요. 네. 제가 이 설씨님 말씀드리니까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김연아 선수와 우리가 손에 타치의 어떤 경험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김연아 선수의 열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거의 제가 좀 꿈을 꾸는 것 같은 환상 속에 좀 빠져드는 것 같은데요. 이 캠페인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하루에 그 매장에 한 3,000명 이상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광고 효과가 좋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내세우는 항상 나이키 그런 혁신적인 느낌, 그리고 매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캠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 캠페인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제가 저기에 사용했던 어떤 그 기술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기술. 그러니까 센서 하나가 그 자기장 센서가 하나가 이제 부착돼서 또 사람의 손에 나오는 자기장을 인식해서 PDP가 이제 리액션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건 기술이 앞서다 보면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뒤로 숨게 돼요. 기술의 너무 그런 임팩트함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술을 쓸 때도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와 내가 전하고 싶은 그런 감성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고 그것에 맞게 기술은 그냥 뒤에서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써야 된다. 그때 가장 그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경험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어요. 네. 지금 우리 설씨님 말씀드리니까 어떤 기술과 감성이 어떤 결합되어지면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전율 같은 것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또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넥센타이어 광고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세계 122개국에서 사용되어진다는 이 넥센타이어. 이 광고는 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좀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제작하신 것이죠? 예. 그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하나 둘 셋 넷 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집행되었던 광고입니다. 사실 이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광고주하고 이제 협의 과정에서 하나 둘 셋 넷 편 이후의 광고는 좀 더 이제 좀 다른 톤의 무드의 광고를 좀 진행하는 것이 어떠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좀 강하게 주장을 해서 기존의 포맷을 유지하는 듯한 그런 광고를 지속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 저희가 소비자 조사나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 저희가 실제 그 넥센 타이어가 이루어 놓은 그 실체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이제 넥센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더 그 시간이 좀 더 경과되더라도 그 실체를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주지시켜 놓은 다음에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광고를 점프할 수 있는 것이지 쉽게 자주 이렇게 그 광고의 톤의 무대가 바뀌게 되면 오히려 이제 소비자에게 좀 혼선을 빚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고 광고주가 수용을 해줘서 이제 2차 안으로 122개국 수출편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광고를 통해서는 넥센이 생각보다는 잘 팔리네, 많이 팔리네, 뭐 이런 느낌을 이제 얻게 되었다면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까지도 사랑받는 넥센 타이어인가 보다. 그러니까 보다 더 넥센 타이어에 대한 브랜드 위상이 좀 더 굳건해지기 하기 위한 그런 광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메시지를 이전에 썼던 그 광고의 톤 앤 무드에 그 태워서 그 하나 둘 셋 넷 그 운율 그 리듬감에 태워서 광고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광고비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좀 더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그 신호가 잡혔던 그런 광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넥센 타이어 광고를 아까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CM송이라고 할 수 없죠. 좀 나레이션 스타일이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것 같아요. 뭐 중국, 일본 이렇게 나라의 이름을 대는 것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넥센 타이어가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넥센 타이어가 시장 점유율 1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2위 혹은 3위의 브랜드가 1위를 혹은 또 1위를 그 넘어서기 위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을 텐데요. 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좀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항상 이제 광고를 이야기할 때 그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한 그 퍼피 중에 그 마지막 P에 이제 광고가 이제 놓이게 되는데 뭐 광고 한두 번 잘 만들고 광고 한두 번 집행했다고 해서 그 순위가 뭐 급격하게 뒤바뀌거나 하는 것은 사실 뭐 너무 부푼 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광고주한테 제안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은 톤의 무드를 유지하는 것이 광고적으로는 적합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심플하고 차별화된 기존의 메시지가 소비자로부터 주목을 받고 시선을 끌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소비자의 뇌리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넥센 타이어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선택하게 하고 제품을 구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흔히 뭐 저희 업계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소비자는 아직 광고를 본 적도 없는데 광고 회사와 광고주는 이미 그 광고에 지쳐 있다, 지루해 있다. 그렇게 되면 뭐 이 광고가 이제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모든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소비자가 광고에 대해서 그만큼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광고주와 광고회사가 오랫동안 참고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광고 캠페인도 이제 일관성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먼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이게 이 광고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제 소비자들은 아직 적응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놓일 수도 있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우수한 광고가 그러면 반드시 100% 우수한 광고냐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우리 김홍탁 CD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좀 광고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또 많은 광고를 제작하시면서 이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전략적인 사고가 좀 필요할 텐데요. 좀 어떻습니까? 좀 우리 이 좋은 광고,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서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좀 어떤 전략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겠는지요? 네, 이제 뭐 타이어 광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뭐 타이어에 대한 좀 상식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아까 그 국장님께서 이제 타이어가 저관여 제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타이어가 차를 살 때 달려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옵션을 제가 정할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TV에 나오는 어떤 부속을 이걸로 정해달라고 말을 안 하듯이 달려 나오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뭐 그 어느 차에는 뭐 그냥 뭐 이런 것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만이 난 이걸 끝까지 고집할 거야라는 그 어떤 타이어 브랜드를 지목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인데 이제 차도 이제 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자동차 회사와의 그 아주 굳건한 그런 형제를 맺어가지고 네. 올해 제품을 공급할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품 판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것이고 이제 그것이 아마 메인일 것입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어차피 타이어를 이제 갈아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네. 그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우리의 브랜드를
인지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이번에 뭐 이런 걸 갈아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타이어라는 제품 자체도 이제 브랜딩할 그런 필요성이 이제 생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부품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어 광고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타이어 광고를 해봤지만은 광고주께서 가장 크게 컨선하시는 부분이 자동차 광고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찍다 보면은 뭐 주행하는 씬이 나오니까 자동차 광고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마운트를 달아가지고 자동 그 바퀴를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찍기도 하고, 뭐 안쪽에서 밖을 내다보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은 얼핏 한 편을 보고 나면은 자동차 광고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가장 큰 딜레마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크리에이티브를 집중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넥센 타이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타이어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분리하는 방법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 넥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전에 보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굴러와가지고 굉장히 슬림한 몸매를 가진 여성 다리 사이 이렇게 타이어가 들어가는 그런 에로틱한 그런 코드를 활용한 광고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넥센 타이어 광고는 타이어만 가지고 크리에이티브를 풀면서도 전달하고 하자는 메시지를 굉장히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메시지 전달력에 있어서. 예. 그래서 저 광고를 본 사람이 넥센 타이어는 저렇게 많이 수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타이어만 가지고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했기 때문에 분명한 저거는 자동차 광고 아니라 타이어 광고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뭐 광고라는 사람에서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나온 넥센 타이어 광고 또는 넥센 타이어 광고에서 볼 때 가장 훌륭한 광고였지 않았냐.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략적 크리에이티브적 사고라는 것이 이 넥센 타이어 광고에서 한정시켜 볼 때 정말로 접근하기 힘든 타이어 광고를 정말 타이어 광고처럼 잘 만들었다라는 관점에서 전략과 전술이 잘 녹아 있다고 봤고요. 네.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설스님께서 만든 그 김연아 시리즈는 워낙 이제 우리 설스님은 우리나라 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뭐 선구자이시기 때문에 뭐 너무 하시는 것마다 이제 뭐 마이다스 선처럼 그 성공자가 이제 만들어내시는데, 저는 이제 이 김연아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바깥으로 튀어나온 사이버 공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랙티브를 하려면은 모니터 있어야 좌판이 있어야 되고 이제 마우스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디폴트인데, 그것을 바깥으로 왔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이제 그 인터랙션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디지털 OH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OH는 아웃 오브 홈이라고 해서 모든 어떤 빌보드와 같은 이제 그런 유형의 광고 매체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디지털 OH 시대로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랙티브가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히 컴퓨터 앞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모범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이제 재밌는 것은 마치 내가 김연아를 불렀을 때 김연아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이제 손을 대주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연스럽게 인터랙티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어느 사람이든 김연아하고 한번 손을 맞춰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컨셉 면에서 아까 내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열정을 불태우면서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이제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냥 김연아하고 한번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심오한 뜻까지 있는지는 저는 잘 몰랐는데, 만약 그런 심오한 뜻이 있으셨다면 사랑보다도 뭐 this is passion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더 컨셉을 공고히 하는 데는 좀 더 적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김홍탁 시드님께서 아주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까 설 시드님의 그 작품 김연아 선수의 그 광고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좀 그런 광고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또 넥센 타이어 광고는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좀 전략적인 사고가 들어있는 그런 광고가 아니었는가. 저는 이제 그 아까 김홍탁 시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 타이어 광고가 재미난 어떤 음악과 리듬과 함께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아, 정말 저 타이어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 하나, 그 정보 하나만 얻어도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다음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우리 제키곽 PD님과 또 김옥타 CD님이 제작하신 광고인데요. 삼성 기업 광고와 기아 자동차 광고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为什么天亮的时候，云朵总是那么的暗？ All the beauty this world has to offer should be a gift for all to see. 渐渐的，一切都亮起来了。 Sharing timeless values. Samsung. Respect the passion. Kia. 네, 삼성의 기업 광고와 또 기아 자동차 광고를 보셨습니다. 상당히 좀 마음이 이렇게 뭔가 와닿는 광고라고 느껴지는데요. 먼저 우리 삼성 기업 광고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 김옥탁 CD님, 이 광고는 좀 어떤 광고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는 이제 제품 광고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업 이미지 광고, 코퍼레 이미지 캠페인이었습니다. 삼성의.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기업 이미지 광고라면 뭐 한 기업의 어떤 비전이나 뭐 필로소피나 이런 것을 전파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우리가 담당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렇게 굳이 어떤 삼성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나의 소재로 펼쳐보게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그냥 국내 내수에만 이제 의존하는 그런 기업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제 갖춰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큰 덕목이 기업이 가져야 할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이제 사회 공헌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측정하는 쪽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네. 또한 그 삼성의 어떤 기업 철학이 이제 상생, 윈윈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제품으로 구현될 때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 이제 그게 상생의 정신이고 그와 함께 어떤 이 지구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사회공헌 역시 이제 상생이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 철학까지 이제 녹여져 있습니다. 실제 그 류칭란이라고 이제 어린 소녀를 이제 하나의 일화를 이제 담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비참한 일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자 보세요 이제 밝은 세상이 됐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스토리 라인이 됐을 뿐이 없거든요. 사실 이제 비포 애프터 이제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 얘기를 구성하면 굉장히 이제 밋밋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못 본다는 그 팩트 자체보다는 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저 소녀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라는 저 소녀 한번 이제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쪽에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뭐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은 중국의 일상생활의 특징이 저는 폭죽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보름 때 보면 정말 귀를 막지 않으면 잘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폭죽놀이를 하고 불꽃놀이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불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소녀에게는 하나의 어떤 그 두려움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영상에 보시면은 저 류칭란이라는 소녀가 한없이 뭐 침대에서 웅크리고 있다든가
또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그림 전체의 배경과 함께 그 소녀가 작게 축소된다든가 하는 것이 어떤 소리에 대한 공포감을 심리적으로 표현한 이제 그런 비주얼 트릭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여러 요소를 등장해서 나중에는 이 소녀가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됐더니 정말로 이 불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더라. 네. 그래서 시각을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이제 불꽃놀이라는 소재로 잡아가지고 이제 만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분은 아무래도 중국 소녀하고 이제 말도 통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중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는 이제 홍콩의 이제 감독과 일을 해서 네. 예, 너무나 행복했던 프로젝트였고 또 그 감독이 워낙 그림을 만들고 사람의 심리를 그림으로 심리를 묘사하는데 특장점을 가진 그런 감독이라서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배우면서 재미있게 또 보람을 가지고 임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작을 했고 1년에 삼성 그 사회공헌 시리즈는 그 CNN과 BBC를 통해서만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의도는 전 세계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제 보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빨리 이제 우리가 하는 어떤 활동 같은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런 미디어를 활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CNN 같은 매체들이 보면은 좀 세상 곳곳에 좋지 않은 일들이 중심으로 보도가 되죠. 전쟁이라든가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세상사들이 보도가 되는데 그 와중에 저렇게 가슴 뭉클하고 따뜻한 얘기를 담아보자라는 어떤 그런 미디어 전략도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네. 그 중국의 유칭난 소녀를 실제 이렇게 또 등장시켜서 함으로써 어떤 광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다큐멘터리의 그 실화를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고가 광고답지 않고 오히려 실화나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그대로 와닿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 광고의 어떤 좀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요. 네. 네. 아무쪼록 우리 삼성의 기업 광고가 또 세계 소비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 우리 기아 자동차 광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작년 유럽 전 지역에서 온에어되었던 광고라고 하는데 우리 제키과 PD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 유로 2008 게임이 시작될 때 그 기아 아까 광고에서 보셨지만 라는 유니폼의 옷을 입은 소년이 그 이제 첫 시작되는 그 볼을 심판한테 전달해 주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스폰서들 중에 기아가 가장 큰 스폰서라서 이제 작년 이 게임이 열리는 기간 동안 사실은 17개 나라보다도 더 많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 몇 개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럽에. 네. 이제 전체적으로 광고가 나간 거고요. 이제 컨셉은, respect the passion. 그래서 제가 유럽에 안 살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월드컵 때 그거를 느껴봤잖아요, 네. 열기를. 근데 그 유럽에서는 이 유로 게임이 정말 완전 유럽 전 지구촌의 페스티벌인 거라고 해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각 나라들이 막 예선 거치고 막 그 조 거치 그런 내내 페스티벌 그 기분을 가지고 있고 네. 각각 자기네 팀들을 응원하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한대요, 나라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최종 본선이 열릴 때 자기들이 막 그 각각 나라마다 자기네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스테디움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기아 자동차는 여러 기아 자동차의 브랜드가 있지만 시드라고 유럽에서는 이제 CEED라고 이렇게 약간 소형 자동차인데 소형 자동차. 예,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자동차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이제 그 모델로 해서 저희 이 유로 2008 기간 내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고 동참하는 페스티벌이다. 근데 그 내용은 각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의 응원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찍어서 이제 맨 끝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스테디움에 모이는 그런 내용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편집본이 각 나라마다 다 틀리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어려웠던 거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기아 모터스 한국의 광고주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거는 워낙에 여러 나라에 나가는 거고 이제 그 예선 단계 이럴 때 모르잖아요. 어느 나라가 결승에 나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 나라마다 소위 말하는 입김들이 다 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거를 좀 더 많이 보여달라.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 입장에서는 30 몇 개국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서 저희가 만드는 내내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촬영은 뭐 독일의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독일의 어떤 뭐 이렇게 그 자기네 독수리 같은 거 만들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그러면 내일은 또 프랑스 이게 나라마다 다 틀리게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어느 거에 비중을 둬야 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죠. 뭐 이렇게 제작이라는 게 끝없이 시간이 많고 돈이 주어진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모든 30몇 개국 유럽 사람들을 해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광고를 한다는 게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예. 네. 저는 그 지금 깜짝 놀란 게 그 유럽의 그 여러 나라, 그게 뭐 17개국에 다 이렇게 온에어됐다고 하시는데 그럼 17개국에 각각 나라마다 다 다른 버전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새롭게 들립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 유수한 기업들이 얼마만큼 유럽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심도 있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홍탁 CD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러한 그 기아 자동차 이 광고에 대해서 좀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요? 네. 각 나라마다 특징을 이제 소재로 저희 잡아서 놨잖아요. 아까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있었고 독수리 모양 문양을 뭐 금형을 잘라내는 거 있었고 또 어느 나라에서 뭐 바느질로 해갖고 국기를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여러 나라가 이제 참여한다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아이디어를 하나씩 이제 골라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 재미들이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예.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제 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저 광고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좀 생각이 나서요. 네. 이제 인사이트 측면인데요. 저 유로 축구 경기라는 것은 유럽에서는 상당히 모든 사람을 정말 열광의 도가니로 거의 반 미친 상태로 몰아간 이제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는 저기 월드컵보다 더욱더 인기 있는 종목의 경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기간 중엔 하나가 돼서 이제 TV를 시청하고 또는 뭐 막상 이제 경기를 보기도 하지만은 그때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그런 엮어주는 계기는 뭐냐면 바로 국가와 민족을 상징하는 국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기를 가지고 각가지 종류의 이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런 형태의 뭐 모자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런 형태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는 차에 데코레이션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가장 적절히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스폰서십 광고에 어떻게 제품을 녹일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하고 북경올림픽을 매칭시키는데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지만은 차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사커 게임과 차를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의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경기에 열광할 때 사람들의 인사이트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차를 통해서 뭐 국기를 그리기도 하고 뭐 국기를 덮기도 하고 뭐 거기다 또 뭐 새로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덮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광고물들을 봤을 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아 저거 뭐 말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맞아 저거 바로 우리 얘기지라고 공감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스폰서십과 제품과의 연관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그런 인사이트가 좀 돋보이는 광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스폰서십과 제품과의 관계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네 분의 전문가가 이렇게 또 직접 제작하신 광고들 갖고 나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일단 또 네 편의 광고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넥산. 미국, 중국, 호주, 영국, 넥산. 넥산. You know, Nexen. 넥센 타이어. 为什么天亮的时候 Values. Samsung. 네, 잘 보셨죠? 네 가지 광고 다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광고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15강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광고계 혹은 또 세계적인 광고계 추세들도 좀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우리 김홍탁 CD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국 광고계는 좀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좀 어떤 추세를 좀 갖고 있는지요?
글쎄요, 요즘 뭐 인터넷 통해서 모든 어떤 트렌드들이 이제 동시간적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전 세계 광고 트렌드와 이제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가 이제 칸 광고제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칸 광고제에서 수상하는 카테고리가 이제 둘이었습니다. 필름하고 프린트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게 10개가 됐거든요. 그건 달리 말하면 그만큼 새로운 미디어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뭐 사이버부터 뭐 시작해서. 그만큼 이제 새로운 미디어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에 답을 만한 이제 컨텐츠의 내용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짜던 판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트래디셔널 미디어라고는 TV와 인쇄 광고를 통해서 해오던 이제 광고 형태는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나 낡아서 더 이상 그 안에 담을 컨텐츠 갖고 차별화하기는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뭐 일을 하긴 쉬울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형식 때문에 가령 TV만 15초 내에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되고 인쇄 같은 경우는 지면 한 장에 할애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그 앰비언트 시대, 그러니까 앰비언트라고 하면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이제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게릴라 크리에이티브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거든요. 전공법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럴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요즘 크리에이티브 트렌드의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앰비언트와 게릴라 크리에이티브와 바이럴이라는 것이. 그것은 너무나 재미있고 새로운 영역이긴 하지만은 정말로 한계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한국에서도 언젠간 일어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ATL, 그러니까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전통 미디어에 속하는 광고 활동에서 시작한 사람이지만은 지금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그것을 종합 패키지로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광고들을 주문을 받고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정체성에 좀 혼란이 오고 있어요. 제가 ATL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지 온라인 팀에 속해 있는 건지 프로모션 팀에 속해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프로모션 아이디어에서 촉발돼 갖고 다른 것들을 패키지를 쌀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온라인,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트에서 아이디어가 촉발돼 가지고 오히려 TV 광고는 부수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새로운 미디어는 정말 우리 주위에 널리고 널렸고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라는 그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미디어가 무엇일까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시대로 이제 돌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저를 포함한 모든 CD들은 정말 그 전통적인 미디어만 가지고 해결해서는 밥을 먹고 살기 힘들 것이고요. 빨리빨리 생각을 전환해서 내가 인터랙티브한 쪽, 그러니까 인터랙티브라는 것은 단순히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를 어떻게 공급자가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참여시킬 것인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좀 자기의 생각에 사고의 전환을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좀 이 크리에이티브 추세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온라인 미디어 혹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인터랙티브 미디어 말씀하셨는데 그쪽 분야는 우리 설씨님께 또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실제 제작을 하시면서 이 추세를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네. 그렇죠. 확실히 미디어가 다르고요. 미디어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바뀌는 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이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굉장히 대중 그리고 소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자 이렇게 펼치는 일방향식이었다면 이제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오면서 모든 게 이렇게 쌍방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이제 말할 수 있는 말해야만 하는 그런 시절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장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건 지금 다 나예요. 나. 모든 게 다 나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라는 네, 자기 중심으로 뭔가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미디어가 지금 이제 디지털 미디어인데요. 그래서 뭐 웹 2.0이라는 개념 뭐 몇 년 전부터 들어왔지만 뭐 참여, 공유, 개방 들어왔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도 가장 키워드 하나를 뽑자면 사실 나예요. 예, 그래서 나라면 진짜 그냥 나 혼자가 아닌 그 모든 개개인
그 모든 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나와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던질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서로 공감해낼 것이냐, 참여를 어떻게 그 사람을 움직일 것이냐라는 실질적인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디지털 캠페인에서도 각각 개인을 움직여야 되는데 개인을 진짜 참여하고 싶게 만들거나 아니면 개인의 입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옆 사람을 전파시키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그 개개인을 모두 이제 직접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예전에 비해 정보의 수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지금 하루 동안 쏟아지는 그 조간신문의 정보의 양이 예전 사람들 뭐 한 17년간 쌓아오는 정보의 양과 맞먹는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가 막 그냥 정보의 국수의 시대예요. 정보가 막 국수처럼 쫙쫙 뽑아져 나오는 시대인데, 근데 그때 사람들에게 시선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은 정보가 와서 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이제 내가 가만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난 선택할 수 있고 바로 다음으로 옮길 수 있고 다 내 자유예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내려면 굉장히 새로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살짝의 어떤 충격적인 그 사람들한테 어떤 비주얼 임팩트든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사람들한테 정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뭐 엽기, 노가다 뭐 많은 게 있겠지만 리얼리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되게 좀 서브 포인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우리 진짜야 라는 것들. 그래서 저희 그런 많은 소재 중에서도 요즘에 리얼리티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다 했어? 말이 돼? 너네 진짜 고생했겠다 같은 뭐 노가다식이라던가 이런 일이 실제야? 라던가 막 뭔가 그런 게 때 이제 사람들이 쇼크가 되고 말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설씨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가 노출될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반응 또 소비자가 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어떤 쌍방향의 형태의 그런 광고들도 앞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현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도 좀 물론 중요한데요. 이 기획과 크리에이티브의 관계를 좀 기획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저기 내려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기획 과정은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기 위한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점핑시키기 위한 그 점핑보드 점핑보드와도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따로 뭐 크리에이티브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기획이 얼마나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기획 과정을 훌륭히 소화해내는지 안 내는지가 판가름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광고는 뭐 그냥 예술이 아니라 파는 예술이다. 파는 과학이다. 팔지 못하면 광고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가 좀 혼란스럽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우리 광고 활동이 광고제 제품을 판매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따져보면 아마 명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제키각 PD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PD로서 또 좀 제안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이제 지금 세상이 말 그대로 원월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내가 우리 주위에 내 옆에 친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닌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독을 찾아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감독을 찾지 않고 전 세계의 감독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미디어들이 다 오픈돼 있어서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자기의 크리에이티비티한 그 컬러를 확실하게 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경쟁의 상대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를 학생들이 분명하게 찾아가는 게 가장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길인 것 같고, 또 프로덕션 제작에 관해서는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시간과 돈 대비하여 얼마나 가장 효과적으로 그 결과를 뽑아내느냐 그런 노하우가 아마 이렇게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만의 컬러를 가지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네 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 이제 15강까지 여러분 우리 광고 기획 제작의 전 과정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러한 이제 좋은 실용적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우리 한 학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